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물뽕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리남 보셨죠? 예, 수리남의 배경이 됐던 그 사건 제가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폴 아시죠? 예, 프로포폴도 제가 최초로 수사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마약류로 지정을 시켰어요. 야, 진짜 큰일하신 분이시네요. 말씀을 잘해서 본인 어필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빠져들어요. 공공의 적 다 보셨죠? 여기에 강철중 실제 모델이라고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제 이름에서 희자를 빼고 네. 김준이란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 김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편하고 똑같이 강철중으로 갑시다. 제가 원래 좀 드러나기를 싫어하거든요. 느끼셨죠? 드러나기 싫어하면 영화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여기도 나오시면 안 왜 하게 되는 하신 건데. 거예요? 그건 왜 그때 했었냐면 이제 검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90년도에 범죄와 전쟁을 하면서 강력부가 상승이 됐고 어, 8시 오세요? 네. 난 이거 무조건 아침에 커피. 어머니 출근하는 거야? 아, 네. 아침에- 라운지에서 커피 하나씩 챙겨가지고. 라운지 있으니까 좋지. 아, 라운지 있으니까 이게 라운지 커피긴 해가지고.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라운지 만들었어요. Sun rays come down as seen when they hit the ground. Children 우리 라운지입니다. 라운지 엄청 좋아. 직원들 복지시설로 해서 저 무료예요, 저기 있는 거? 그냥 무료입니다. 다. 진짜요? 모든 간식거리 다 무료고요. 커피 맛 어때? 커피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 원두 내가 고른 거야. 자, 그 원두 내가 고른 거야. 이거 생색을 생색. 좋아하시네. 근데 우리 박변은 어때?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어?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어? 요즘 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제가 작전주를 잘못 사가지고 많이 떨어진 적은 있거든요. 야, 얘 여기도 이런 애가 있어. 맨날 망해요. 이 사람들. 헛똑똑이네, 헛똑똑이야. 요즘은 이제 변호사 수입이라는 게 예전 같지가 않잖아. 네. 그래서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금융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표님이 워낙 재테크 잘하시니까. S&P 500, 나스닥 100 이 정도는 알잖아. 저는 국장입니다, 대표님. 한국 것만 국장이야. 하시는구나. 국내 주식 시장이야.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 현재로는 마이너스 48입니다. 현재로는 마이너스 48입니다. 마이너스. 변호사님도 저런 거 우리가 하지 말자. 증권사 직원도 손을 보는데. 원래는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자본소득이 중요해요. 그 기사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쓰고 책도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기자들이 동선에 아파트에서 하나 아, 커피 다 녹겠다. 아유. 내가 특별히 특강을 해드릴게. 내가 아끼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들어가자고. 네. 들어가시죠. 고수님은 나중에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네요. 어우, 우리 사무소예요. 아, 대표님. 대표실, 대표실. 다 쓰는 거예요? 아니요, 방이 대표실 없습니다. 어디에? 방이 없어. 따로 있는 게 아니네? 공유 오피스 체제를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다른 분은 몰라도 대표님은 좀 대표실이라는 걸 좀 갖고 싶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공유 오피스를 쓰도록 하면서 저 혼자 방을 쓰고 있으면은 그것도 모양이 안 좋잖아요. 말씀이 좀 많으셔서 근데 사실 같이 있으면 조금 네. 들리니까. 그래서 다 나가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편하잖아요.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합병하기 전에도 연 매출이 약 3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 합병을 계기로 해서 매출이 뭐 6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또 생색. 근데 죄송한데 이걸 그냥 켜놓고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오늘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저게 사실이에요. 거의 근데. 분 단위로 생색을 내셨어요. 아니 제가 6월달 정도에 바뀌었는데 가만히 계세요. 내가 검사 시절에 사이비 종교단체 사건을 한 적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단체 사건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99년도에 보면은 막 휴거가 그거요? 99년도에 보면 그 언제적 얘기예요? 9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휴거 파동의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 생각해보면 뭐 가요계가 굉장히 난해한 컨셉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이정현 씨 뭐 와도 있었고. 맞네. 그러니까 밀레니엄 느낌으로. 엄정화 몰라. 몰라. 사이버 느낌도 많고. 이거 최고였는데 너.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지. 이 세상이. 그 사건 수사를 했었는데 이제 마샬 군들을 사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신도들이 노숙자라든가 일반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맞보증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요.
아, 사기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3천만 원까지는 보증인 2명만 있으면 대출을 해줬어요.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이 은행, 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제 보증을 번갈아 하면서 대출을 받는데 그 금액이 거의 수천억이야, 수천억. 그 시절에. 그 당시 수천억.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융기관 간의 전산망에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건데 그 수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제도 개선 건의를 했어요. 금융기관 간의 전산망을 통합시켜야 된다, 연결시켜야 된다. 오, 하나 아픈 보셨네. 남다르시네요. 그래서 수사를 하더라도 난 항상 제도 개선까지 생각을 했거든. 이분은 그런데 이분은요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딴 로펌 가야겠다. 오래 같이 일하셨어요? 네, 오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몇 번 들었겠어. 오래 일한 흔적이 보이시네요. 예. 계속 회의구나. 아. 그럼 우리 박배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지. 예, 지금 SK텔레콤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의 신분증 격인 유심 관련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이 사건 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유심 대란을 불러왔던 해킹 사태. 결국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뭐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높은 사건이고 그동안에 이제 뭐 법원의 그 판결 경향을 보면은 그 배상금을 그다지 많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박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법원이 그래서 뭐 5만 원인 사례도 있고 뭐 7만 원인 사례도 10만 원인 있고, 사례도 예, 뭐 있고. 10만 원인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가실의 정도라든가 저 심각성이 중대해 보여서 그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는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유심 정보라는 게 유출된 거는 이번이 첫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정보다. 요거를 좀 부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선고받아가지고 배상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좀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까지 좀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요하죠. 그다음에 우리 남길 변호사 한번. 예. 오, 영어네. 예. 다 영어야. 왜? 심지어 영어로 했어. 다 영어야. 지금 제약회사 특허권 관련해서 이제 의뢰인이 제약회사에 있다 퇴사해가지고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걸 저작권 침해로 지금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건이거든요. 아, 전 회사로부터. 먼저 제가 한번 좀 뭐 의문을 제기했던 게 그러니까 원료가 같으면 화장품이 같을까? 같은 화장품이나 볼 수 있는가? 원료의 성격, 배합 비율, 제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르다. 예를 들면은 김치와 물과 밥 똑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물을 많이 하고 끓이면 김치찌개가 되고 물을 적게 하고 볶으면 김치 볶음밥이 되잖아요. 이건 혹시 김치국도 다르고. 찌개. 자, 정영 셰프님 그 식재료가 나오니까 눈이 좀 커졌거든요. 맛있어 보여. 쟁점에는 관심이 없어. 아, 이제 집중력이 좀 흐려지시다가. 계속 졸다가 음식 나오니까 보시더라고. 찌개 끓는 소리에 갑자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도 개선? 항상 제도 개선까지 연결해야 맞아, 나 안 들어도 이제 알겠어. 저 닮은 물뽕이야. 그래서 내가 했던 거 여러분도 많이 알지만은 그 물뽕 같은 거. 물뽕 나오잖아. 두 개가 좀 돌려 쓰시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저것들 말고는 딴 건 없나 봐요. 그 이름도 내가 지어준 거야. 아, 그래서 마약 김밥은 괜찮은 거. 마약 김밥은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마약에 예민한 메시지를 마약 주기 때문에 많아요. 사용하지 마세요. 안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이제 물뽕이라는 게 우리가 3, 4년 전에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이슈화가 됐어요. 네. 이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최음 성분의 마약 문제도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진 GHB,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입니다. 진짜 물 같다. 내가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할 때 98년도 일인데 근데 누군가 이제 히로뽕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체포를 해서 보니까 큰 생수통 2통을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히로뽕이래. 히로뽕? 아니, 히로뽕은 분말 형태로 생겼는데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보냈더니 뭐야? 그냥 물로 나온 거예요, 물로. 그냥 물이라고? 그 전에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마약이니까. 그러네요. 신종 마약이라서 생겼다. 출처를 물어보니까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타이거란 흑인한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 공군 특수수사대 OSI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미국에서 감정 결과서가 날라왔어요. 뭐 GHB, 감마 하이드로키 뷰티레이신인데
미국에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신종 마약이다. 그래서 무생, 무치, 무맛이다. 술이라든가 음료에 타가지고 주로 이제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술집에서 여성들을 성폭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마약이 되게 위험한 게 보통 일반적인 마약은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건 물뽕은 여성한테 몰래 투약시켜서 성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건 진짜 나쁘다. 이건 질이 나쁜 거네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어요. 강주 전남 지역에서 신종 마약이 발견이 됐다. GHB다. 기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우리나라 말이 없다. 이제 처음 발견돼서 이름을 지어달라. 원래 히로뽕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했으니까 물로 만든 히로뽕, 정말 물뽕이에요. 그래서 이제 즉석에서 생각을 한 게 물뽕. 제목 잘 뽑네. 야, 라임이 있네. 막내 작가로 들으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언론사 편집부에서 하는 게 그러네. 딱 제목 진짜 뽑는 거. 특출나시다. 진짜, 아니, 진짜 특출나신 나도 분이세요. 이런 생각 못했는데. 검정개정 건의를 해서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지. 우리 남편이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박 부인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소송을 무조건 유기하겠다. 송소로만 끝나지 말고 제도 개선.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제도 개선. 진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란 지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가 내가 지금 마약 전문가인 것처럼 세상에 알려가지는 게 결국은 마약 퇴치에 앞장서라는 그런 소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약 예방이라든가 마약 퇴치 관련된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뭐 강연 요청이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보람도 많이 있고요.